5월 30일 07시 23분, 일본 홋카이도 동쪽 해역에서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에 의하면 진원의 깊이는 50km, 지진의 규모는 5.4로 강진이었습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동쪽 네무로 지역에는 최대 진도 3의 진동이 관측되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지진의 규모는 5.4, 최대 진도는 4, 그리고 진원의 깊이는 62.6km로 발표했습니다. 이 지역은 태평양판이 북미판 밑으로 섭입해 들어가는 경계에 해당합니다. 이 지역에서는 최근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5월에 들어서만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6번 발생했습니다. 이 쿠릴 열도 해역은 가까운 장래에 규모 9.3의 초거대 지진이 예상되는 곳으로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합니다. 5월 30일 금요일 최고 기온은 경기도 파주 광탄이 31.2도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날은 동풍이 우세하여 산맥을 넘은 바람이 폐년상을 일으켜 서쪽 지역의 기온이 높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경기도의 기온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 기온은 강원도 평창 대관련이 0.1도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시기에도 영하권에 근접한 기온이었습니다. 이날 일교차가 가장 컸던 곳은 강원도 인제 원통으로 20.9도의 일교차를 보였습니다. 최고 기온은 26.9도, 최저 기온은 6도를 기록했습니다. 강원도 산지의 아침은 아직 한겨울처럼 쌀쌀합니다. 현재 시각은 5월 31일 토요일 12시입니다. 이날은 음력 5월 5일 단오입니다. 단오는 초여련의 절기이자 모내기를 마치고 풍년을 기원하는 우리나라의 전통 명절입니다. 저기압이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저기압은 우리나라에 일주일 이상 정체되어 있던 대형 고기압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중국 쪽에서 또 다른 저기압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 저기압은 다음 주 대통령 선거 투표일을 전후하여 우리나라 부근을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권에 있으며 이번 주말은 대체로 쾌청하고 야외 활동하기에 좋은 날씨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는 태풍 1호가 아직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평년의 태풍 발생 수와 비교해 특이한 현상입니다. 평년에는 연중 약 25.1개의 태풍이 발생합니다. 예년에는 5월까지 평균 2.5개의 태풍이 발생합니다. 1월, 3월에는 평균 0.3개, 4월에는 0.6개, 5월에는 1개 정도가 발생합니다. 이들을 모두 합치면 5월까지 평균 2.5개의 태풍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올해 2025년은 5월 31일 기준으로 아직 태풍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대략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태풍 발생 해역의 해면 수온이 매우 낮았습니다. 태풍은 시기에 따라 발생 지역이 달라지는데 봄철에는 주로 태평양 중앙, 날짜 변경선 부근에서 발생합니다. 그런데 올해 봄철 이 해역의 해수 온도가 매우 낮았습니다. 태풍은 해면 수온이 높은 해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수온이 낮아지면 발생이 억제됩니다. 이것이 태풍이 발생하지 않은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둘째, 봄철 태풍 발생 해역에 고기압이 매우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고기압은 반시계 방향에 회전을 하며 병아리 단계인 열대저기압이 형성되는데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강한 고기압이 이를 방해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태풍이 발생하지 않은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태풍의 발생 위치는 계절에 따라 바뀝니다. 봄에는 날짜 변경선 부근에서 발생하지만 여름과 가을이 되면 필리핀 동쪽 해상으로 발생 위치가 이동합니다. 봄철 태풍 발생 해역은 평년보다 해면 수온이 1, 2도 낮았지만 여름, 가을철 태풍이 자주 발생하는 필리핀 동쪽 해상은 오히려 평년보다 1, 2도 높습니다. 따라서 태풍 발생 해역이 이동하면 태풍 발생에 급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은 과거 태풍 삐로가 늦게 발생한 순위를 나타냅니다. 작년 2024년에도 태풍 발생이 늦어져 5월 25일에야 태풍 1호가 발생했습니다. 올해는 이보다 더 늦어졌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최소한 7위 자리는 확보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태풍 발생 시기가 얼마나 더 늦어질지, 그리고 태풍 제1호가 몇 위까지 늦게 발생한 해로 기록될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5월 말까지도 태풍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은 해는 매우 드뭅니다. 그렇다면 태풍 제1호의 발생이 늦어지면 과연 전체 태풍 발생 수는 줄어들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관측사상 가장 늦게 태풍 1호가 발생한 해는 1998년 7월 9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무려 17월이 되어서야 첫 번째 태풍이 발생했지만 연간 발생한 태풍의 수는 16개에 달했습니다. 비록 16개라는 숫자는 평년보다는 다소 적은 편이지만 10개 이하로 확 줄어들거나 극단적으로 감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이 사례 외에도 대부분의 해는 제1호 태풍의 발생이 다소 늦더라도 전체적으로는 평년 수준인 연 25개 전후의 태풍이 꾸준히 발생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두 번째로 태풍 1호가 늦게 발생한 해는 2016년 7월 3일이었는데 이 해에는 7월 이후 단 6개월 만에 무려 26개의 태풍이 발생했습니다. 즉 제1호 태풍이 늦게 시작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한 해 전체 태풍 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후반기에 몰아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향을 보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2016년의 경우 특히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준 강력한 태풍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18호 태풍 차바입니다. 이 태풍은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발생해 급속도로 발달하며 북상했고 최성기에는 최대 풍속이 초속 78m, 시속 280km에 달하며 카테고리 5의 슈퍼 태풍으로 성장했습니다. 태풍 차바는 곧장 제주도를 강타하고 이후 부산과 울산 지역을 직격하면서 전국적으로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당시 강풍과 폭우로 인해 항공기 결항, 선박 침몰, 주택 침수 등 다양한 재난 상황이 속출했고 이 태풍은 기록적인 한반도 상륙 태풍 중의 하나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우리나라 남쪽 해역의 해수면 온도는 상당히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부 해역은 30도를 넘는 구역도 관측되고 있습니다. 태풍은 이러한 높은 해수면 온도를 따라 북상하며 발달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이 지속된다면 향후 태풍이 발생할 경우 대형화되고 우리나라에까지 직접 영향을 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이제 미국 해양대기청의 GFS 글로벌 포캐스트 시스템 모델을 통해 6월 7일 토요일의 일기도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델에서는 필리핀 서쪽 해역, 즉 남중국해와 가까운 열대 해역에서 저기압성 순환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 저기압의 발생 위치는 전형적인 열대 태풍 발생지대이며 이는 아직 공식 태풍으로 명명되지는 않았지만 열대 요란 혹은 열대 저기압의 초기 형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저기압을 따라 그려지는 등압선을 분석해보면 점차적인 발달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태풍이 형성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해수면 온도입니다. 통상 태풍은 해면 수온이 26.5도 이상인 해역에서 발생하고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열대요란은 태풍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사라집니다. 현재 필리핀 부근 해역은 해면 수온이 30도 이상으로 매우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저기압이 태풍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조건은 상층과 하층의 풍속 차이, 즉 윈드쉬어입니다. 이 값이 클수록 태풍은 찢겨져 약화되며 작을수록 한 방향으로 응집돼 강한 태풍으로 발전합니다. 또한 태풍은 스스로 이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변 기압계의 흐름에 따라 이동합니다. 보통 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북서진하다가 중위도 부근에 도달하면 편속풍을 타고 동북진하는 경로를 보입니다. 그런데 현재 GFS 모델에서 시뮬레이션되는 등압선 분석에 따르면 이 열대 요란의 중심 기압은 약 1000헥토파스칼입니다. 만약 이 저기압이 태풍으로 발달해 우리나라에 접근하더라도 상륙 직전에는 온대 저기압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강한 영향보다는 비를 동반한 저기압성 기압골로서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시뮬레이션은 현재로서는 GFS 모델에만 나타나는 예보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매우 낮습니다. 하루만 지나도 이 예보가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이 있으며 다른 예측 모델들이 이를 동시적으로 보여줄 때여야 태풍 발생 가능성이 신뢰할 만한 수준에 이른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단정적으로 예측하기보다는 지속적인 관측과 비교 모델 분석을 통해 추세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태풍의 발생과 그 경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기상청과 국제기상기관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예의주시할 시점입니다. 2025년 태풍 시즌은 이제 막 시작될 참이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경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